자,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또 크게 주면서, 자,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은 하지만 조금 힘이 딸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딸리는 모습.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아무튼 뭐 지금 현재 2200억 아침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거세면서 조금 주가가 힘없는 모습인데, 자, 오늘도 지금 결국은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들이 크게 파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 뭐 어쨌든 이 황제주라 볼 수 있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판다는 것은 좋은 양상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은 뭐 2,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부터 주가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지수가 또 삼성전자를 누르면, 그죠? 팔면 지수는 뭐 또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를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매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를 6일 연속 매도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에 그나마 좀 그래도 지수가 플러스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래도 그 기관들이 매수가 조금씩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기관들이 1000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 쪽이 현재 668억 매수죠. 연기금도.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은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흐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어쨌든 지금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500계약 이상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밀리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관건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어쨌든 지금,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가을이 오기 전에, 그죠? 매수를 하자 한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냈습니다. 아무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연말까지 한 10만원 가자,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래서 꿋꿋하게 지키세요, 이쪽은요. 자, 이따가 오늘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어쨌든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0대 전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차로 제시해 드렸던 게 2000포인트대였고, 2차가 1700대, 그죠? 1800대. 그걸 깨버리니까 이제 1500대인데, 3차로 제시한 가격이 1500대였잖아요. 일단 1500대에서 기술적인 반등에는 성공을 했어요. 어제 나스닥이 2% 올랐으니까. 사실 어제도 뭐 크게 좋을 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일단 유가가 급락을 했다는 거. 유가가 급락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계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의 연준 부의장이 또 이런 발언을 했죠. 어느 시점에서는 긴축 사이클이 위험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더 양면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만이 이제 성사가 아니다. 이런 쪽에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올랐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패드위치의 장중에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가 무려 82%나 확률을 그저 보여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5장 들면서 내려와서 한 74%로. 여전히 미국의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이번 9월달 FOMC에서 0.75%포인트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반영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분기점이 우리가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일날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하는데 그 전후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CPI가 좀 뭐 8% 초반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면, 그죠? 이런 분위기면 주가의 이제 반영은, 그러니까 금리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반영은, 긴축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다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면서 어제 그래서 양봉이 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유가도 지금 뭐 최근에 좀 크게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보면은 이제 대장주들이 조금 움직여요. 제가 대장이라는 것은 시장을 끌고 있는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끌고 왔던, 사실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왔던 대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은 뭐 당연히 시장이 좋을 때 올랐으니까. 근데 시장보다 먼저 상승했던 종목이 6월달, 7월달, 그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그죠? 6월달에 리더했던, 또 8월달에 너무 흥부를 가라앉혔던 골드만삭스가 들어온다는 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주가가 여기서 바로 뭐 급등하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미국 시장 말씀드린 내용을 쭉 좀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여전히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현대차는 이제 어저께 좀 강했으니까 오늘 뭐 조정을 좀 받아도 양호하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뭐 오늘 소폭 조정 나쁘지 않죠. 근데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2차전지 쪽, LNF도 오늘 4.6%, 뭐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3%, 또 이쪽에 코스모 신소리도 6% 급등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기타 외에 뭐 이쪽에 폐타이어 쪽도, 폐타이어라는, 폐배터리 쪽도 오늘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또 이쪽에 쉐비캠,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2차전지 쪽이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뭐 LG에너지, 최근 잘 나가는 LG에너지, 오늘 카카오도 좀 반등을 주는 시장이 올라오니까, 그죠?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들. 여전히 오늘 LG 이쪽에 셀트 그룹주들이 오늘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셀트 헬스케어도 뭐 한 2%. 그리고 이제 셀트 제약도 한 2%. 근데 셀트가 더 세죠. 그죠? 이쪽은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오늘 뭐 그동안 급락을 했던 레고캠도 한 5%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그죠? 그리고 뭐 HLB도 한 5% 급등. 한미약품도 한 4% 정도.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이 셀트가 살아나면서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러면서 성장 산업 쪽에 이제 2차전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뭐 그런 쪽에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를 한번 보면, 자, 미국이니까 우리 시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뭐 지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그죠? 또 올라와 있는, 오늘 뭐 또 만기이기도 하니까. 자, 지수는 하여튼 오늘도 지금 아무튼 시초가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은 뭐 소폭 또 크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부분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책임이 크죠. 뭐 시가총액 월등한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지금 약간 시초가 대비 응봉. 그러나 이제 우리 시장도 요 갭 부분 자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냐 하면 7월 20일 날, 그죠? 20일 날 요 갭 부분 자체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금 뭐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자, 문제는 이제 05930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오늘도 양물 한 톤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또 만들기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종목별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뭐 여기서 크게 좀 변화가 없잖아, 그죠? 자, 우선 이제 이쪽에 포스코 케미칼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력적으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도 어쨌든 이제 시초가를 약간 응봉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이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와 연동이 많이 되죠. 만약에 오후장에 지수가 뭐 10포인트 다시 20포인트 상승한다 하면 포스코 케미칼이 또 속 치어 나가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홀딩만 하자. 보이만 하자. 아시겠죠? 또 추석 전날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005380 현대차.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뭐 미국의 전기차, 그죠? 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체에 아직 해결이 된 건 없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런 부분보다는 외국인들 수급을 믿고 일단 뭐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오히려 오늘 뭐 19만원대 뭐 요 중후반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현대차와 같은 맥락에 있는 000270 기아차도 뭐 같은 케이스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비싸니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비싸니까. 그리고 그 외 쪽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상승하는 부분이 되면은, 그죠? 뭐 현대차든 또, 이런 쪽이 좀 주도가 되겠지만, 낙폭 가대에 이제 뭐 카카오가 됐든 LG 이런 쪽은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코스모 신소지,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조정 참 잘 받고 있죠. 그죠? 이것도 지금 살짝, 이것도 52,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자, 제가 지금 주력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하나케미칼, 태양광 쪽에서 하나케미칼하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두 개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여러분들, 그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또,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뜰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현대, 태양광 쪽에 신재생,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현대.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밀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 박스 고점이 한 7만원 밑에 정도 많이 내려오면 땡큐죠. 7만원 밑에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달리는 쪽이 계속 달리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신재생. 물론 이제 오늘 유가가 좀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유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 여전히 러시아가 지금 다 뭐 유럽의 가스를 중단시켜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낙폭 가대 부분에서는 LNF, 이쪽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 로스페이스라든지 뭐 LIG 넥스원 이쪽, 그죠? 방산 쪽.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체전지 LNF. 자, LNF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건 이제 다른 쪽은 약간 다르죠. 그죠? 이런 것도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고, 뭐, 추가적인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그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그죠? 가을이 오기 전에, 이제 가을이 와버렸으니까, 뭐. 그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이에요, 지금. 뭐, 고점 돌파해버렸죠. 그죠? 벌써 이게 제가 뭐, 5만원 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데, 지금 7만원에 근접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7만원에. 월봉산도 지금.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뭐 좋다, 특별히 좋다. 물론 뭐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에코프로가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회사는, 펀더멘탈은 뭐 LNF가 좋고, 포스코케미칼이 좋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또, 항상 시세를, 그죠. 요구하는 거니까. 시세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아무튼 코스모 신소재. 그래서 오늘 일단은 보유만, 오늘은 이제 매수하는 말씀 못 드립니다. 보유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자, 요런 쪽은 뭐 제가 감당은 뭐,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쪽이 테슬라의 뭡니까, CEO가, 그죠? 머스크가 이제, 뭐 이쪽으로 진출을 하겠다. 폐배터리 쪽으로, 그죠? 근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은, 그죠? 성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요. 그리고, 세비캠, 요쪽은 뭐, 요 두 개 정도가, 세비캠. 세비캠이 오히려 이제 요게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세우고 있으니까, 이거 세울 때는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세비캠. 이런 것도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트 한번 마칠게요. 오늘 바이오 쪽은 뭐, 셀트가 못 가면 또 못 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공격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낙폭 가대 레고캠 한번 봐볼까요? 이거부터 한번 봐볼까요? 레고. 오늘 뭐, 워낙 레고 단기에 주가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죠? 의미가 없죠. 레고캠, 또 뭐, 이쪽에, 오늘,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것들, 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어쨌든, 068270 셀트리온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갭상승을 했는데 이 갭은 이제 몇 글자인 건지 모르겠으나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그동안에 오늘도 막 흥분하니까 누르는 쪽이 한화라든지 뭐 또 모간, 이쪽 JP 모간이 이제 11,000주까지 나왔는데 JP 모간이라든지 이런 쪽 애들, 그죠? 특히 이제 어제 매수했던 하나 JP 모건이 오늘 또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뜰 걸 알았나 보지.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주가가 뭐 지수가 좀 밀리면 약간 밀릴 수는 있겠으나, 골드만이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골드만이 공매도 부분에 쇼크업으로 쭉 사들였고, 그리고 이제 8월달에, 7월, 8월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누르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재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막 급등을 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래서 아무튼 셀트리온이 오늘 안정을 조금 찾고 있고, 어쨌든 뭐 시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가 그래도 안정이 돼야 되겠죠. 지수가. 그죠? 좀 지수가 좀 밀리니까 또 밀리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시장의 주도주든 시장이 안정이 되는 흐름에서는, 그죠? 근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수가 좀 밀리고 있지만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트는 제가 또 7시 세트 시간에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리고 참 양지사는 어제 손절가 25,000원 내려갔죠. 그죠? 손절가 깨면. 근데 요거는 차후에가 참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지사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세력주다. 아직 나가진 않았다. 그죠? 근데,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25,000원. 그래서 25,000원 종가로 깼으면 손절을 당연히 치는 것이고,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힘내시고요. 코스모 신소재, 고점 대비 약간 뭐 밀리고 오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연말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